전쟁이 터지자 아버지는 도망쳤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북쪽 끝까지 달아났죠. 그런데 18살 아들은 남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전쟁터를 누비고 의병을 모으고 무너진 나라를 붙잡았어요. 그 아들이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 앞에는 폭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광해군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억울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꼽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하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보름도 안 돼서 한양이 뚫렸습니다. 그러자 왕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양을 버리고 밤새 도망쳤습니다.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나라의 끝까지 달아난 거예요.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선조가 급하게 내린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원래 세자 후보도 아니었어요. 적자도 아니고 서자 출신이었거든요. 전쟁통에 왕이 잡히면 나라가 끝이니까 보험을 든 거죠. 광해군에게 분조, 그러니까 임시조정을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아서 수습해라. 18살 소년이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겁니다. 광해군은 진짜로 해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왕이 도망간 자리를 세자가 메운 거죠. 조선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 그리고 이 어린 세자의 분조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씁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선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광해군이 전쟁 중에 쌓은 명성이 선조에게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인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조는 불안했습니다. 새 왕비 임모광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바로 영창대군을 밀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 거예요. 전쟁통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조는 광해군의 공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조는 세자 교체를 끝내 이루지 못하고 160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은 가까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놀라운 결정들을 내립니다. 명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후금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라고 압박했어요. 조선의 신하들은 대부분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다르게 봤습니다. 명나라는 지고 있고 후금은 뜨고 있다. 여기서 명나라 편을 확실하게 들면 후금이 이겼을 때 조선은 끝장이다. 그래서 광해군은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군대를 보내긴 하는데 장수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요. 상황을 봐서 행동하라. 실제로 조선군을 이끈 강홍립은 전투에서 일부러 투항합니다. 명나라 체면도 세워주고 후금과도 적이 되지 않는 줄타기 외교였던 거죠. 이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왕이 왜 쫓겨났을까요? 광해군의 약점은 정치였습니다. 대북한은 영창대군을 죽여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영창대군은 8살 나이에 사사됩니다.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었어요. 거기에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까지 폐위시키고 서궁에 유폐합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유교사회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원한 건지 대북파의 압박에 밀린 건지는 지금도 논쟁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해군은 명분을 잃었어요. 1623년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 반정이에요.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쿠데타 세력은 광해군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폭군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4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6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다음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뭘 했을까요? 광해군의 중립의 글을 완전히 뒤집고 명나라 편에 확실하게 섭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굶주리다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배 구고두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일이 광해군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에 의해 현실이 된 겁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성군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그래도 나라를 구했고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지만 정치적 잔혹함을 막지 못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의 기록은 그를 쫓아낸 사람들이 썼어요. 역사는 이기는 쪽이 씁니다. 광해군이 남긴 진짜 교훈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옳은 판단을 했어도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